사계절에 있는 우리나라에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름하면 수박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여름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선풍기를 켜고 자겠냐는 질문에 100% 아니다라고 말 못하는 바로 선풍기 귀담인데요.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선풍기 사망설은 밀폐된 방에 전기 선풍기를 밤새 켜놓아두면 죽을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도시전설이라고 쓰여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미신입니다. 세간에 알려져 있는 선풍기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창문 닫고 선풍기 켜놓고 자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죽는다. 몸의 온도가 낮아져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바람에 호흡곤란이 와서 죽는다. 하지만 모두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갖기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선풍기는 물리적으로 공기를 움직이는 장치로 공기의 화학 성분을 바꾸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선풍기를 켠다고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변하는 일은 없으니 산소가 부족해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체온증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것 중 하나인데요.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려면 심부체온, 즉 몸 안의 내장과 근육 등의 온도가 8도에서 10도 정도로 낮아져야 하는데 선풍기는 몸에서 나는 열인 체열을 떨어뜨려 시원해지는 것이므로 심부체온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호흡곤란도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선풍기 바람이 태풍처럼 세지 않을 뿐더러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코와 입에 직접 맞닿더라도 호흡은 가능하고 이대로라면 자전거를 빨리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호흡곤란이 와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렇듯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현재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선풍기에 대한 얘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916년 6월 24일자나 1918년 8월 3일자 매일신보 등에서 선풍기를 켜놓은 채 잠에 들면 체온이 낮아져 감기에 걸린다거나 숙면을 방해한다는 정도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27년 7월 30일자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선풍기병, 신기하다는 전기부채의 해, 잘못하면 생명 위험이라는 기사에서 선풍기는 빙빙 돌면서 진공상태를 만들어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두통과 안면 신경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화했습니다. 1931년 7월 2일자 선풍기 쓸 때 필요한 지식의 기사에서는 전기선 옆에서 오랫동안 이 바람에 물리우고 있으면 전신이 노그라져 오기 때문에 야간에 침실에서 선풍기를 돌리면서 잠자는 것은 매우 해롭다고 전하면서 부제목에 아이는 이 바람 밑에 절대로 재우지 말 일이라고 써놓으며 더 자극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한 달 뒤인 1931년 8월 12일자 기사에서도 선풍기 바람을 폭풍에 비유하면서 이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기분을 유발하는 바람으로 더욱이 국부적으로 이 바람을 맞으면 체온을 신속히 방산시켜 혈액순환에 이상을 일으켜 오한을 느끼게 하고 기분을 나빠지게 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급기야 1932년 7월 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서는 선풍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섬뜩한 제목의 보도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런 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신문 1973년 7월 30일자 기사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는 밀폐된 곳에서 선풍기를 켜놓으면 산소 결핍증이 오며 방문을 열어둔 채 오랜 시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체온 조절 기능 마비로 인한 과도한 체온 발산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1999년 8월 10일자 기사에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켜놓고 잘 경우 호흡이 빨라져 산소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는 의학계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판단도 한몫했는데요. 1970년, 80년대까지도 여름이면 의문의 변사 사건의 원인으로 경찰은 선풍기를 지목하기도 했으며 이를 신문에서 그대로 받았으며 선풍기 변사 사건으로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1990년대까지도 외상 없이 사망한 시체를 발견하면 선풍기 때문이라 말했고 유족들도 별 의문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선풍기로 자살을 기도하려다 실패한 사례도 나왔는데요. 당시 경찰 조사 결과 19에서 27살의 남녀 5명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채팅으로 동반 자살을 계획하고 부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한 명이 일어나 선풍기를 끄는 바람에
바람에 실패했다고 전했는데요. 끄지 않았어도 죽지는 않았겠지만요. 이처럼 한국에서 괴담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2016년에 뉴욕타임스는 각국의 독특한 풍습을 전하는 대체 뭐지? 라는 코너에서 선풍기 죽음을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한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풍기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선풍기에 수면 타이머를 장착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잘못된 가설이지만 한국의 뉴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한 보도를 멈추지 않았고, 2006년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여름마다 반복되는 5대 생활 안전사고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문의 원인으로 기사는 1970년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파동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전파했다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선풍기 사망설은 70년대 가장 만연했고, 당시 만성 전기 부족으로 자주 정전이 일어나 계획 정전이라고 지역마다 몇 시간씩 전기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많이 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문의 원인으로 최신 문물에 대한 지나친 경계로 야기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컴퓨터나 휴대폰이 처음 많이 보급되던 시기에 언론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면 전자파에 노출된다며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성 보도를 많이 다뤘습니다. 사람들도 컴퓨터 옆에 차단 제품 하나 정도는 놓아둘 정도였고, 많은 차단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차단 기능이 있다는 흰 돌과 금박을 컴퓨터 옆에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이나 통계학에서는 거짓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원인과 결과인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오비일학이 있는데요. 거짓 원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학생들로 붐비는 한 PC방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원을 갑자기 꺼버리니 학생들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했다. 그러므로 게임은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조장한다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거짓 원인으로 인한 사례들을 통해 선풍기 괴담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이 아직까지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소중한 목숨이 걸린 일이라서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전이나 타임을 맞춰놓고 자는 것으로 타협을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선풍기를 어떻게 하고 주무시나요? 전설처럼 전해지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전설의 교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